안녕하세요 여러분, 리틀 포크맨입니다. 오늘 컨텐츠는 장비 초보 기사 때 현장에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부조리나 그걸 견뎌내야 되는 방법, 요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거든요. 저희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잖아. 당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내가 스스로 빨리 깨닫고 빨리 고쳐야죠. 그러면서 점점 줄여 나가야 됩니다. 현장에서 나오는 그 잔소리 듣는 것도 점점 줄여 나가야 돼. 처음엔 초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빈도수를 점점 줄여 나가다가 어느 순간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 기점이 와요. 한 5년 주기? 3년 주기? 적당히 3년 주기로 진짜 현장에서 잘한다는 소리 듣다가 한 번은 다른 현장, 이제 빡센 현장 가서 못한다는 또 소리 듣고 또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또 3년 동안은 또 잘 다녀요. 그리고 또 3년 지나고 나서 일도 막 잔소리 또 들으면서 하고, 이게 한 3년 주기, 2-3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본인이 성장하시면 됩니다. 근데 그 주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. 근데 진짜 저도 느끼는 거지만 다음 달이 장비 산지 3년째 딱 되는 날이거든요. 이제 말 나올 수도 있어. 슬슬 그때 또 배워야죠. 이게 끝이 없어요, 진짜.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배우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배워야 돼요. 예전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거든요. 이렇게 자아성찰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. 왜냐면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. 우리가 기술을, 장비를 되게 힘들게 배웠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이러쿵 저러쿵 막 얘기해봐야 억울하잖아요. 근데 이게 저희가 머리가 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지, 초보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여요. 내가 잘못했구나, 죄송합니다 이러는데, 이제 머리 조금 크고 이쪽 계통에 좀 하다 보면요 걔들 거예요 아마. 물론 부당한 거 가지고는 얘기는 해야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. 반장님 이렇게 시키는데 이거 안 돼요, 이거 반장님 무거워서 못 들어요. 그런데 반장님이 억지로 이렇게 시켰어요. 근데 됐어. 그럴 때 민망해요.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반장님 시켰더니 돼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시키면 한번 해봐서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반장님이.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게, 제가 아직도 짜증나는 부분이, 이거는 뭐 장비하시는 분들이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분명히 장비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서서 하라는 둥 저렇게 서서 하라는 둥, 이게 진짜 짜증나요. 그러니까 장비가 겨우 들어요. 막 겨우 들어갖고 여기서 움직이면 너무 무거워서 실린더가 막 떨어져. 이게 실린더가 진짜 무거운 거 들면요 지 혼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. 지 혼자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가.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막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때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그거 진짜 짜증납니다. 그건 진짜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 방법이 없어요. 그냥 네네 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만 하시면 돼요. 어쨌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장비로 하고자 하는 일만 해결만 되면 되거든요.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서로 짜증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, 이게 멘탈이 그냥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.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고서 저 할 거 하면 돼요.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렵습니다. 말을 하더라도 쿡쿡 찍은 반장님들이 있어. 그리고 소리 지르고, 막 소리 지르면 짜증나잖아요. 그냥 내려놔 그래 이러면 되잖아. 근데 야 어이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. 그거 진짜 돌아버려요. 괜히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.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. 그게 우리가 짜증나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, 모르겠어요. 그 당사자한테 제가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, 또 그때 외에는 또 다 차분하게 또 일해요. 그런 사람들이, 대부분 그런 분들이.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. 근데 그 상황별로 침착하게 유연하게 넘길 줄 알아야 돼요. GKK님, 그러다가 초보는 장비 뒤펴지면 알아서 하라 할 것 같네요. 맞아요. 잘 아시네요. 나몰라라요, 나몰라라. 그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. 근데 그럴 때는 이거 위험하다, 무너질 수 있다, 명확하게 얘기하세요. 대부분 꼭 반장님들 뿐만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지는 말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세요. 예를 들어서 섭하게 다 했어, 관도 묻었어, 다 했잖아요.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. 묻어도 되냐고 반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물어보세요. 반장님한테 물어보면 반장님이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또 소장님한테 물어봐. 소장님 묻으라면 또 묻고,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해 준 건데, 요 관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관 놓고 이제 대묘기 하려는데 반장님 묻을까요? 그러니까 물어봐, 소장님한테. 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반장님들도 많은데 대부분 반장님 분들이 이게 장비기사한테 책임지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회피하시더라고요.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물어보고 하세요. 명확하게 소장님한테 물어보시든 항상 물어보고, 대묘기 할 때도 항상 사진 찍었냐 물어보고. 이제 밖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답답해하면 자기가 들고 있는 삽자루나 괭이자루 갖고 바가지를 툭툭 칩니다. 툭툭툭툭
쳐요. 이거 은근히 짜증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참는데 이거 못 참으시는 분들 많을걸요. 바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로 툭툭 친 바가지 이거 살살살 툭툭툭 친다고 생각해보세요. 아마 한 70-80%는 못 참으실 것 같아요. 뭐 현장에서 반말은 기본이고요. 이미 근데 이게 반말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작업 지시를 전달하는 함에 있어서 존댓말이 불편해요. 그래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됩니다. 첫날에는 좀 존댓말 하다가 그다음에 대신 존칭은 해주세요. 존칭은 조사장 해주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반말이야. 저는 뭐 반말하는 거는 뭐 짜증나진 않습니다. 저보다 어쨌든 인생 선배님으로서 다들 뭐 저한테 편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전 그게 편해요. 반말로 그냥 편안하게 조사장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단 오히려 그게 더 편하더라고. 근데 그게 이제 일 시키는 소장님이나 반장님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일 시키기가 편하니까 저를 또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. 젊으신 기사분들이 거기서 먹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일 시키는 사람들이 편하니까. 어떤 분들은 말 안 하고 끝나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작업 지시를 뿡에 있다가 사실 다 해놓고 그거 해달래. 밖에서 장비 기사님한테 지시 내리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친하고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. 처음부터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. 민준기님 반말 짓거리면 그대로 가볍게 받아주는 걸로.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상대가 어쨌든 이게 반말을 한 거를 상대가 먼저 했으니까 내 차례잖아. 내가 뭘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좀 갑의 입장에서 좀 현장을 유연하게 지혜롭게 잘 쳐나가면 그게 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? 이러면서 싸우면 안 돼요. 이게 모르겠어요. 이게 저도 주변에서 뭐 싸우는 걸 많이 보고 저도 싸울 뻔한 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손해가 막심합니다. 일단 일도 현장도 잘리고 오히려 현장에서 반말로 저한테 다가와주면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. 저에 대한 마음을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거 못 참으신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야, 그거 못 참으신 분들은 진짜 싸우대. 언제 봤다고 반말이라고 하면서. 근데 현장이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반말하는 습관이 저도 그냥 가볍게 여겼거든요. 근데 현장에서만 그래야 되는데 나와서도 그러는 거야. 약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이제 와이프 어르신들 있잖아요. 어머님, 아버님, 제 주변 형님들이 다 엄마 아빠 뻘이거든요. 저희 부모님이 71년생이니까. 근데 이제 제가 형 동생 형님 그랬던 게 와이프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얘는 싸가지가 없구나, 예의가 없는 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. 이게 습관이란 게. 그래서 이 선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이게 좀 까딱 잘못하다 작은 아빠한테도 형님이라 그러고 그래요. 아빠한테도 형님이라 그러고. 일하다 보면은 하루씩 일하는 데면은 좀 친해지기가 좀 반반인데 며칠씩 일하는 거는 금방 친해지거든요. 막 결혼을 했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좀 친해져요. 아이는 있냐 그러면서부터 해서 서로 이제 통성명도 하고 잘하고 장비 언제부터 왔냐 뭐 질문 몇 가지 나눠보면서 좀 친해지는데 그런 분위기, 현장 분위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. 일은 힘들어도 현장이 좋으면 괜찮거든요. 버틸만 하거든요. 근데 일도 힘들고 현장 분위기도 힘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. 와, 진짜 아무리 일이 없어도 거기 일은 하기 싫더라고요. 그냥 놀고 말지. 이 스트레스 받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. 놀고 싶다니까. 분위기를 이끌려면 일단 장비기사가 일을 잘해야겠죠.